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요. 또 수학의 달 10월 들어서서는 각급 지자체에서 앞다투듯 축제가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축제들이 다 필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불효불급한 축제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에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제5회 대전 효문화뿌리 축제를 개최하는 박용갑 중구청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축제 준비로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그 행사가 많은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중구민들 그리고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존경하는 27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75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깊어가는 10월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구는 민선호기 출범과 함께 원도심 공동화 그리고 충남도청 이전 등 대내외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소통과 현장 행정을 알뜰하게 해서 아주 구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글쎄 본인이 직접 뭐 말씀하시긴 그러겠습니다만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 청장께서 그동안 성과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첫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직원 조회 때 우리 간부님들 또는 직원 여러분들한테 존경받는 간부가 되십시오. 또 상사로부터 능력을 평가받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공직 문화의 어떤 그 의식 전환 운동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하는 그런 문화, 이러기 위해서는 존칭어 사용이 중요하다 해서 지금부터 존칭어 사용을 합시다 해서 지금까지 서로 존칭어 사용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또는 직위가 높든 낮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아침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또 퇴근할 때 복도에서 만나면 그런 문화, 이런 것이 몸에 배었을 때 바로 구민들 또는 민원인들한테 따뜻한 그런 어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화 개선을 좀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저희 중구가 원도심으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청 또는 법원검찰, 관공서 다 이전하고 나서 또 상권, 금융권 다 이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빈 건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업 유치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기업 유치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기업 유치를 했고요. 그동안에 한 180여 개 1인 기업부터 많게는 100인이 넘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약 그 고용 창출 효과라고 할까요? 유동 인구가 많아진 게 한 3,200명 정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공실률도 21%에서 지금 16.8%로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건물들이 많이 찼습니다. 건물들이 많이 참으로써 또 유동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제가 했던 것은 그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희 중구청 관내 우리 버리는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연간 한 152억 정도 이렇게 처리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세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쓸 곳은 많아들고 그러면 그동안에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이제는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위탁을 주던 그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그 재활용 이런 것을 이제 우리 환경관리 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우리가 좀 더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더 한 발짝 더 일을 하자 해서 그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직영을 하게 돼서 연간 한 12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에서 10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큰 돈이고, 또 이제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가 그동안에는 사실 이게 100이라면 한 20 정도는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 은폐수지요.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80은 어디다 버렸느냐. 해양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양투기가 2013년 1월 1일부터 이제 금지가 됐죠. 그래서 이 은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남은 음식 싸갖고 가기 운동, 먹을 만큼만 덜어 먹기 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 환경을 크게는 보존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연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서 1억에서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또는 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고, 또 지난번에는 전국 환경문화 대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보니까 전남 고흥군하고 우리 대전 중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주셨던데, 바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으로 해서 야, 참 깨끗한 중구 만들어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중구 하면은 조금 전에도 뭐 몇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원도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이 이제 그 활성화가 됐고 공실률도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은흥정이 거리에 대전 스카이로드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도 저희들도 가족들이 함께 가서 봤더니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중교로 조성 사업도 완공돼 가면서 예. 원도심에 그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대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다시 이 중구가 사실은 대전의 어머니 도시입니다. 대전의 모태 도시죠. 그렇죠. 예, 서구 유성구가 중구에서 다 분구해서 나갔는데, 이 중구가 이제 공동화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얼마 전부터 이 중구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9월 6일 날 은흥정의 스카이로드가 개장이 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휴 동안에 약 10만 명 정도의 그 관람객이 다녀간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야, 이건 다시, 진짜 우리 원도심이, 또 은행동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시내라고 그랬는데, 이 시내가 다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구나. 거기에다가 이제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 사업이 약 90억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골목 재생 사업, 그러니까 대전 여중 우회 골목이죠. 우회 골목과 스카이로드 맞은편 골목의 가구거리였지요. 이 골목도 다시 골목 재생 사업을 해서 한 5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사실 새로운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들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종 대학생들이고 또는 토요 페스티벌이니 뭐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한 19억 정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재창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닥 분수도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최첨단인 스카이로드와 또 옛 모습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 사업, 이거와 또 골목 재생 사업, 우리들 공원, 충분히 이제는 다시 우리 중구가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고 옛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는, 옛 문화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 조금 집이, 오두막집이 뭐 어떻습니까? 골목이 조금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걷는 그런 골목을 찾는 그런 문화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꼭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찬성을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습니다. 대개는 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 특히 이 중교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구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공사하는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좀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또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참 좋다. 그때 좀 불편했던 것을 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오름 중개로 조성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전문가들 또 이 지역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회의도 한 25차례 이상을 그분들 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어떤 좀 불만족스러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효월대에서 대전 효문화뿌리 축제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그리 흔치 않은 이런 축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효문화뿌리 축제를 개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대전 효문화뿌리 축제는 지금 이제 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1, 2회는 이제 우리 대전 중구에서 이렇게 있고 3, 4회는 대전 시에서 이렇게 주관을 했었는데요. 이제 5회 때 다시 이제 대전 중구에서 이렇게 주관 주최를 하고 네.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효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효하면 모든 어떤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질서, 사회의 질서, 기본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꼭 유교적인 그런 효보다는 이제는 현대에 맞는 젊은이와 어른 또 같이 소통하는 그런 것이 효가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게 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문화뿌리 축제를 열게 된 것은 그런 어떤 그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 또 우리 살아가는데 삶의 질서, 이런 근본을 바로 세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효문화 축제를 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경제발전 늘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이다, 11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라든지 어떤 삶의 문화, 이 정신문화에 대해서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에 나오는 그런 흉포악한 그런 사건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인성에서 오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도 효문화 축제를 잘 열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효라는 게 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문화를 누군가는 시작하자 해서 효문화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6일에 미국의 LPGA 프로골퍼 우리 지역의 세계적인 선수 박세리 선수를 제5회 대전 효문화뿌리 축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조금 전에 이제 효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 골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그 청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박세리 프로골프 선수는 진짜 우리 한참 외환위기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준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 사실 우리 중구도 굉장히 지금 공동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 효문화뿌리 축제 홍보대사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은 박세리 선수가 또 사실 세계 프로골프이지만 그 부모한테도 굉장히 효녀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세리 효녀 프로골프 선수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흔쾌히 박세리 선수가 그럼 좋습니다. 제가 효문화뿌리 축제 홍보대사라면 제가 흔쾌히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여기 오셔서 이제 MOU를 체결하는데 그 모습에서도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아주 모습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것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로서는 진짜 효녀 박세리 선수가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큰 영광이고 또 이 축제가 잘 치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그 5회 대전 평문화뿌리 축제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기회에 뭐 다 열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예.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평문화뿌리 축제는 가장 장관인 게 뭐냐면 문중행렬입니다. 문중행렬. 128개 문중이 쫙 한 3천여 명이 행렬을 하면서 예. 자기 문중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모습이 참 장관입니다. 이렇게 문중 행렬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막이 열리게 되죠. 서막이 열리게 되고 각종 이제 문중의 중에 어떤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또 문중 그 회원들의 장기자랑도 있고 또 문중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와 우리 중구에 있는 뭐 이제 각종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버드네 보쌈이라든지 또는 서정 엿장수놀이, 그 방아미 아들바이 그 방생 추원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축제는 이제 전국 나가서 대상까지 받아온 그런 축제입니다. 네. 버드네 보쌈이라든지 그 지금 저 서정 엿장수놀이라고 있습니다. 문창동에 예. 이런 놀이.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효 골든벨을 합니다. 네. 효 골든벨을 해서 이번에는 전국 청소년 동아리 연맹 약 5천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전국 한 20개 팀의 대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같이 경연대회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효 골든벨도 열리고 또 어른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같이 또 호흡하는 네.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족을 중시하고 그렇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3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박용갑 청장님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를 극복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에 우리 주변에 지금 희망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논산 노성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 사업 실패로 해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전학 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 아이스크림 장사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부남매인데 다들 좀 어렵게 살았고요. 저희 동생들이 이제 4명인데 그 동생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고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되겠기에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산업 전선에 이렇게 뛰어들었죠. 그리고 6학년 때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정비도 하고 또 뭐 쇠공일도 하고 스텐 공장에 가서 이렇게 하다 한 17살쯤에 이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동생들만은 중학교에도 이렇게 가르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전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대전에 네. 내려와서 낮에는 뭐 택시 미터집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정비 공업단지 이런 데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 그 당시에 이제 염동균 세계 챔피언 염동균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저도 염동균 선배처럼 세계 챔피언이 돼서 진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실 이것만이 내가 우리 집에 가난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다. 해서 이제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한밭체육관 지금도 은행동에 있죠. 네, 있죠. 거기서 수년간 이제 복싱을 했는데 그것도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정규 코스로 또 그 코치 밑에서 제대로 이렇게 배운 그런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년간 하다 이제 접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뭐 배운 게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그런 뭐 조수도 따라다니고 그래서 운전은 제가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내서 이제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됐죠. 택시 운전을 시작해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참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사실 산학금을 벌기 위해서 밥 먹으러 갈 시간에도 손님이 손들으면 그 손님을 모셔다 드려야 되고 진짜 용변이 굉장히 급한데도 불구하고 어디 마음대로 용변 볼 그럴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용변을 참고하다 보면 이제 위장병이라든지 또는 방광염 뭐 이런 것들이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때 마침 이제 그 정당 사무실이죠. 네. 운전기사 한 사람을 쓴다고 그래서 가서 사정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당에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또 어떻게 또 뭐 시의원에 이렇게 출마하게 돼서 제가 시의원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좀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야간대학 다니고 거기서 경제학 석사도 이렇게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구청장에 2006년도에 한번 도전했다 낙선하고 2010년도에 중구청장이 돼서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저와 똑같은 저보다 더 어렵게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늘 긍정적인 사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용기,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것이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매월 재활용 분수거 차량에 같이 올라서 환경 그 관리위원들과 똑같이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수거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하시게 된. 예, 그것은 이제 저와의 약속입니다. 저와의 약속이고 또 우리 환경관리 요원들과의 약속입니다. 사실 재활용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을 직영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은 더 많은 좀 일을 하게 되지요. 예. 더 힘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나도 저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매일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꼭 같이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쓰레기를 같이 치워야 되겠다 하는 저와의 약속, 그리고 환경관리 요원들과의 어떤 그분들에 대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네. 1년이 됐는데 제가 그 쓰레기를 치우러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혹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게 되면은 또 직원들이 잠 못 자고 새벽에 그렇죠. 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정도 일어나서 저희 차량이 8대입니다. 그러면 그 운전하는 우리 요원한테 내가 오늘 그 코스로 나갑니다 하고서는 제가 택시 타고 나가서 이제 같이 4시간, 5시간 동안 쓰레기를 같이 치우고 또 이제 그분들하고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서로 인생 살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환경요원들, 수거요원들이 보통 보면은 나이들이 다 젊습니다. 그래서 참 청년 실업이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진짜 용기를 가져라. 나는 더 어렵게 살았다, 여러분들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또 열린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었는데 꼭 약속은 지키십니까? 예, 약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꼭 합니다. 그렇군요. 재미난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하다 보면 제가 우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요. 제발 분리수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쓰레기를 이렇게 던지다 보면 음식물을 넣어서 같이 막 옷에 묻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어떤 때는 그 동물, 강아지라든지 또는 고양이 이런 것 죽은 걸 거기다 넣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 진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것을 같이 분리하지 않고 거기다 넣어서 발을 다치는 경우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티타임즈 우리 독자 여러분들 분리수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체험에서 우러나는 말씀이니까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또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축하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 초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5회 대전 효문학 뿌리축제가 뿌리공원 일원에서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전국에서 각 문중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전국의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축제 많이 즐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초대하겠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구청장께서 직접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함께하고 또 구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도심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또 구청장의 뜻을 주민들이 헤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이번 축제에도 전국에서 으뜸이 가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에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제5회 대전 효문화뿌리 축제를 개최하는 박용갑 중구청장을 모시고 축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